최고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선 많이 해봤던 수술이고요. 성공률도 높습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요. 네, 선생님. 예. 형님은 몇 시까지 오시기로 했죠? 네, 7시까지 오시기로 했어요, 선생님. 저기 금방 올 겁니다, 선생님. 지영이 동생 살릴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했게요.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예. 조직 검사가 7시 반부터인데요. 7시까지는 오셔야 하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잘 될 거라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 공부할 때딱 붙었다 한다니. 이러다 누구도 딱 잘못되면은 아이고. 어머니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제 걸 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화야. 고맙다. 고맙다. 어머니도 참. 어머니 제가 재화 형이잖아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잖아. 배도 갈라야 되고. 괜찮아. 괜찮아 여보.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미국에선 뭐 흔한 수술이라고. 여보, 우리 다른 기증자. 괜찮아. 괜찮아 여보. 여보. 나도 재화도 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저 어머니, 오늘 검사를 안 하시면 수술을 연기해야 됩니다. 저 선생님,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미국에서도 엄마가 콩팥을 떼주기도 하죠. 저 검사해 주세요. 아니 어머님께서요. 예. 미국에서도 치료에 손을 못 대던 신장 중환자가 우리나라 성모병원에서 사상 최초의 수술을 받고 제2의 생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외과의 이용각 박사를 주장으로 해서 내과의 민병석 박사 등 20명의 전문의사와 1급 간호원 최수자 양 등 간호원만도 20여 명이 동원된 이 수술은 어머니의 건강한 신장 한쪽을 떼서 그것을 병든 아들의 신장으로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은 세계 기록으로 20여 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2번이나 육신의 생명을 받은 아들은 이제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2번의 생명을 준 어머니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뭉클합니다. 1969년 성모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사람 몸에 있는 장기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이식한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장기 이식이라는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러니까 1960년대죠. 그때만 해도 그
도저히 상상도 못 해보던 거고 실제 임상에서 있었던 일은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외국 문헌을 통해서 외국 잡지, 의학 잡지를 통해서 그 실정을 알고 있었는데 이 수술 전에 장기 줄 사람 받는 사람의 그 조직적합형을 다 조달해서 가장 그 적합이 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식하게 되는데 대개 부모일 경우에는 반은 맞습니다. 반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반은 맞고 형제들 간에는 한 반은 잘 맞아요. 근데 한 또 그중에 4분의 1은 전혀 안 맞고 4분의 1은 한 4분의 1 정도 맞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직적 반응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 더군다나 타인일 경우에는 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장기이식이라는 거는 간단한 그 수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실정이 장기이식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 환자분이 33세는 남자인데 한 5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 식자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사방 다 댕겼어요. 서울대학이고 뭐 세브란스고만 댕기면서 이식 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봤는데 다른 데서는 다 할 수 자기 자신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지 성모병원에서만 그 이식 수술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식 수술 하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해서 상당히 그 긴장하고 해가지고 그날이 1969년 3월 25일 화요일 날인데 오전 수술을 다 마친 다음에 오후에 수술방 문을 잠그고서 환자를 옮겨가지고 다른 수술을 다 캔슬해버리고 그 수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방 문을 다 잠그고서 거기 의료진만 들어가서 이제 수술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잘못될까 봐. 처음 수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있어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됐고 네. 혹시나 많이 잘못되는 날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봐 우리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뭘 해. 그랬으니까 죽었잖아.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수술이 아주 성공리에 돼가지고 그 철강 문합한 다음부터 소변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소변이 나왔습니다. 이용과 교수님하고 민병석 교수님 부분이 거신 일입니다. 아주 네. 용감하신 분들이죠. 사실상 그게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 낼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 대형 병원에서도 다 못한다 거절을 했던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거기 수술에 직접 네, 참여하셨다면서요? 저는 그 당시에 레지던트 3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는 거죠. 환자 이 닦아서 뭐 하는 것부터 뭐 아무튼 뭐 나중에 그 수액 놓는 것부터 뭐 다 했어요. 말하자면 그 팀의 미창이었습니다. 막내로? 계셨던 거예요? 장기 이식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막내였다. 네, 막내로? 와. 네. 생생한 증언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와. 이게 저희는 성모병원의 국내 최초 이식이라는 것이 어디 가나 역사에 가장 첫 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기억을 하기 쉬우실 거예요. 항상 뭐 심포지움을 가나 학회를 가나 어떤 교과서에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네. 항상 이용각 민병석 교수팀이 국내 최초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이런 게 이제 역사에 나오다 보니까 좀 기억하기 쉬운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제 뭐 민 교수님께서 1983년에 그 당시에 대통령 주치로서 버마 아웅산 그쪽에 이제 순방을 하시면서 북한 테러를 당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저희로서는 정말 중요한 분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각 교수님은 작년에 이제 93세 연세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그러시면서- 보이는 분이 네, 이용각 교수님 이용각 나오시는데 항상 이제 여러 석학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이식에 대한 지식을 항상 전달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하나 또 구원할 거는 네. 신장 이식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의 저게 효시입니다. 첫 번째예요, 저게. 네. 모든 그 장기 이식에 아시아에서도 처음에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서 신장 이식을 했다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미국 잡지 같은 데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아까 대한뉴스 화면도 좀 저희가 네, 네. 봤는데 네. 국내 언론도 상당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이틀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공예를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의료진들 전체가 청와대에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제 전 나라가 네. 흥분할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최초로 장기 이식을 성공하면서 이제 이 포문이 확 열려서 계속해서 장기 이식 역사가 써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 그 기록들 좀 얘기해 주시죠, 팀장님. 그 고형 장기로는 신장 이식이 이제 국내 최초에 1969년에 성공했지만 사실은 그 전인 1966년에 이미 성모병원은 각막 이식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1983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골수 이식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 사진인 것 같고요. 또 국내 최초로 소장 이식에 성공을 해서 성모병원이 어떤 이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환자가 막 몰려들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요? 네. 첫 번째 신장 이식 성공한 다음에 더 바빠졌어요, 이제는. 그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이 오시고 뭐 해서 아무튼 응급실이 뭐 굉장히 붐비고 그 아주 조그만 수술도 성모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아주 그분들 다시 돌려보내는데 아주 애먹고 그랬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점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장기 이식의 성공이라는 부분들은 또한 그 밑바탕에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그런 가치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생명 존중은 우리 삶 안에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국내에서 이식받은 지 가장 오래되신 분이 생존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고용복 교수님께서 집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1978년에 그분이 신장 이식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년째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연세는 80세이신데요. 네. 지금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너무나 이제 단정하고 꼿꼿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분을 보면은 굉장히 이식은 기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교수님도 기억에 남는 경험 있으시면. 환자분은 한 30대쯤 된 환자고 어머니는 60이 채 한 50대 후반쯤 된 할머니인데 시골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피검사니 뭐니 해서 어머니가 잘 맞는 거로 돼서 이식 수술을 하기 전날 할머니한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왼쪽 콩팥을 떼서 아들 오른쪽 배에다가 이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른쪽 왼쪽 가릴 거 없어 다 떼서 말이야. 그중에 제일 좋은 걸로 심어. 그러면 할머니 돌아가시잖아요. 난 다 살았어 이제. 그런 이게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제가 뭐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장기 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다니는데 저희 본부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연을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자녀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네. 부모님이 의료진에서 이렇게 장기 이식을 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들 지갑에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증이 있어서 네. 저희 본부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분도 신자여서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마음 아픈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장기 기증을 결정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 자녀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자녀의 뜻을 받아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결국 장기 기증을 하고 또 자녀를 잘 보낼 수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장기 이식하면 죽을 때 이제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건데 왜 언뜻 그냥 생각하면 그냥 내가 어차피 죽은 몸 이렇게 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각박한지. 반대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요? 네. 근지 씨는 장기 기증 희망 신청하셨나요? 아직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그쵸. 이런 쪽으로는 좀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쵸.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장기 이식을 좀 신청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홍보 차원에서도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변화나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고 있는 듯해요. 네, 우리나라의 그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라도 생전에 의사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뇌사 상태를 거쳐서 돌아가셔야만 장기기증은 가능한 거고요. 또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환자분의 가족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또 그런 게 있습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우리나라에.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동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모 선순위자 1인이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선순위자는 지금 이제 결혼 안 하셨으면 직계 존속이 선순위자가 되시고 결혼하셨으면 이제 직계 배우자분이 선순위자가 되시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뇌사를 거쳐서 사망하는 분은 전체 사망 환자 수의 한 10% 정도 되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그 10% 중에서도 또 1%만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가족들이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 뇌사 상태에 있었지만 바로 사망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해서 장기 기증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평소에 자기의 뜻을 가족들한테 알려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뭐 큰 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장기 이식이 가능하려면 장기 기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장기 기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까요?